예, 본격 영화 리뷰 채널 삼촌의 대생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4월 13일 수요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리 개봉했지만 한국에서 처음 개봉한 소우 10 X라고 쓰고 읽을 땐 10이라고 읽어야 하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.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한 게 다섯 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 소우 10에서 있는 그 해부학적 고증 오류를 한 다섯 개 정도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영화 소울한 영화 자체가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존 크레이머라는 주인공이 설정한 악인이 게임에 참여하게 강제로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을 보는 게 거의 100%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사람은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합니다. 그래서 청소년 불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거 이런 거 못 보는 사람은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또 두 가지 충고할 게 있는데 아주 말이 좀 기네요 오늘. 그 영화가 자체가 좀 도덕적인 영화는 아니어서 일단 존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본인이 사회적 악인으로 물론 나쁜 사람은 맞는데 그 사회적 악인이라고 지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본인이 납치 감금해가지고 그리고 게임에 참가시키는 걸 린치라 그러죠. 사법적인 그걸 무시하고 개인적 린치를 가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어떤 범죄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대놓고 그냥 범죄입니다. 그런 거를 해서도 안 되고 뭐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사회 악인을 처단하는 거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과 그 소우 10이라고 했는데 10이라고 해서 열 번째 시리즈가 아니고 이게 미드퀄이라고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 프리퀄이 있고 시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소우 10이 1과 3인가 뭐 2인가 4 그 정도 사이 소우의 그 주인공 존 크레이머가 흑화되는 과정 본인이 뇌에 암이 생겼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기를 당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환율을 적용 안 하고 그냥 천을 곱했다 가정했을 때.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여기 삼촌 노대생이니까 하나 짚어줄 게 있는 게 영화에서 프리퀄, 시퀄이라 그러는데 시퀄이라고 하면 후속작을 말하잖아요. 그래서 의학 용어에서도 시퀄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시퀄레라고 좀 잘못 발음하는데 그 후유증을 얘기합니다. 뭐 무슨 병에 시퀄로 뭐가 생겼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후유증이 남았다 할 때는 그때 시퀄이 영화에서 말하는 시퀄과 같다. 근데 영화에서 말하는 프리퀄이 의학 용어에는 없어요. 프리퀄. 당연히 없겠죠. 병이 없는 상태는 정상인 거니까. 어,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서두도 말했듯이 이거는 좀 의학도로서 불편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나온 게 동양인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처음에 영화관은 제가 좀 늦었는데 동양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 영화관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소우 시리즈에서 동양인 처벌하는 게 있었나요? 난 모르겠네. 그것도 약간 한국인 같이 생겨가지고 순간 영화관을 잘못 들어왔나 싶었습니다. 그 제가 중간에 들어왔거든요. 좀 늦어가지고. 그 처음에 그 동양인이 손버릇이 나빴어요. 그 존 크레이머가 어 자기 캐비넷에 시계라든지 금품을 넣어놨는데 그거 훔치는 거를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눈에다가 소우 10 보면 눈에 이렇게 파이프가 박혀 있죠. 파이프에 엄청나 강한 음압을 걸어서 뭐 눈알을 뽑아낸다는 그런 식의 설정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설정 오류가 있습니다. 일단 눈에 눈알을 뽑을 정도로 강한 음압을 그렇게 긴 호수가 견딜 수 있을지도 사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눈이 근육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. 여섯 개인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눈 이뉴클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차마 올릴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비위가 강하신 분은 유튜브에다가 그 이뉴클리에이션이라고 치면은 그 안구 적출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. 그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근육 여섯 개를 다 가위로 자르고 맨 마지막에 엄청 두꺼운 이 가위를 정확히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렇게 시식령을 잘라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리가 찰싹 들릴 정도로 굉장히 뻑뻑한 조직이고 시식령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리 겉에서 음압으로 빨아들인다고 해서 눈알이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. 그 정도로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면은 눈알 자체가 빠지기보다는 이 눈에 있는 여기 스클레라 이쪽에 있는 게 그 쉐어 프레시 전단력이라 그러나요?
그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그 계란 노른자가 터지듯이 눈알이 터져서 안에 있는 비트러스 휴머 그런 거랑 눈알 안에 있는 액체가 빠져나오면 나왔지 이 눈알 소켓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저체로 뽑히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. 저 자꾸 제가 말하면서도 자꾸 소름 끼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영화 리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. 그리고 거기 또 소우 작가가 참 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뇌 속에 있는 그 뇌를 자기가 뚜껑을 까가지고 뇌를 꺼내면은 그 널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이걸 크레니오 스톰이라 그러거든요. 그 크레니오 하면은 여기 크레니움 그 뇌를 말하고 칼바리아라고도 합니다. 정확히 스컬이라 그러면 여기 전체를 다 스컬이라 그러고 정확히 여기는 비세랄 파트고 여기가 뇌가 있는 파트를 칼바리아라 그러는데 하여간 이거를 열 때 그 영화상에서 묘사하기로는 그 뭐 드릴 갖고 뭐 여러 번 뚫은 다음에 뚜껑을 그냥 너무 쉽게 열던데 실제로 크레니오스토미 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. 뭐 그 제한 시간이 3분이었는데 뭐 몇 분 안에 그 칼바리아를 크레니오스토미를 해내더라고요. 그 굉장한 썰전 그리고 마진을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그냥 클리어 컷하게 절편을 해놔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수의사 같더라고요. 느낌이 그 수의사에서 그렇게 잘하나? 크레니오스토미를 할 때 여기 이게 뇌 뚜껑을 한번 열 때 이런 이게 화살표 보이죠? 이렇게 생긴 이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끝에가 세이프티 마진이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드릴을 뚫습니다. 여기 그 도라이버 갖고 드릴을 뚫은 다음에 그럼 공간이 나겠죠. 근데 뚫을 때 그 영화처럼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그 후진 카메라 해상도 보면서 뚫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영화니까 그 살짝 아주 조심해서 뚫은 다음에 여기 끝에가 이렇게 안전한 줄 뭐 줄톱이라 그러죠. 그 톱으로 하는데 끝에는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. 그 끝에 우리가 흔히 쓰는 칼처럼 끝에가 오픈된 게 아니고 끝에가 세이프티 마진이 끝에가 막혀 있는 이런 식의 칼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 위에 그리고 그대로 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 크레니어 스토미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영화에서 보듯이 자기가 자기 머리 감듯이 그 드릴 갖다가 뭐 여러 번 빵꾸망꾸 뚫어가지고 3분 안에 그것도 절대 열 수 없다는 거. 그리고 열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뭐 피도 안 나오고 여기 머리 보면은 뇌가 동맥이 뇌로 가는 동맥이 있고 뇌에서 심장으로 하는 정맥이 있는데 주로 뇌 동맥은 그 인테리어 캐로티드 알터리를 통해서 썰커브 윌리스 그런 거 다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. 그, 그 안쪽으로 뇌가 혈액이 공급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레인하는 게 보통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그림이고 실제로는 이렇지 않거든요. 실제로는 살짝만 열어도 아무리 겉에가 다 정맥이라 해도 다 미세하게 동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데 그 영화에서는 피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마치 공기로 차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그럴 리는 없다. 그리고 영화에서 설명할 때도 뭐 뇌가 굉장히 그 잘 치료가 돼가지고 50%가 없어도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. 플라스티서티라 그래서 뇌의 일정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뇌경색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뇌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걸 뇌 가소성 그 플라스틱 할 때 플라스틱의 명사형 뉴로플라스티시티 해가지고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잘 수술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아니면은 패솔로직하게 그 경색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럴 경우에만 이렇게 가소성이 되는 거지 그냥 드릴 갖다가 막 뚫고 포셉으로 뇌를 끄집어낸다고 그 부분이 살아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아마 게임에서 이겼다 그래도 아마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면서 뭐 septic 샥이나 그런 걸로 죽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. 그러니까 참 많은 오류가 있어요. 그 개인이 3분 내에 드릴 갖다가 크레니오 스토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크레니오 스토미를 했다 쳐도 굉장히 혈관이 다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
열 수 없다는 것이고, 뇌를 끄집어낸다고 해도 그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. 듀라마타라고 이 뼈막과 그 뇌 사이에 있는 아주 듀럽을 할 때 그 듀라거든요. 단단한 막이 있고, 이거는 칼로 열거든요. 그래서 열 때도 그래가지고 드릴 갖고 이거를 열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설정이었다. 어차피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게임에 실패했기 때문에 운명을 다 했고,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참고 삼아 넣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예, 잠시 영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참고하느라 잠깐 껐다 켰는데, 그 간호사 역할로 나온 여자분은 그 자기가 자기의 그 피머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는 뇌그 본 메로우, 그 레드 메로우랑 옐로우 메로우가 있는데, 레드 메로우는 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? 액시얼 쪽에 있고, 피머 같은 거는 아마 성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옐로우 메로우 같아요. 그 골수를 어쨌든 간에 꺼내가지고 몇 그램 이상 하면 살려주겠다,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, 그것도 사실 조금, 제가 실제로 본 메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그 본 메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본 메로를 본 적이 없어. 영화상에서는 그냥 관만 꽂으면 줄줄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, 그렇게까지 본 메로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실제로 뽑아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버터 같다 그러는데, 영화에서는 굉장히 술술 나오더라고요. 그 어떤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튜브만 꽂으니까 술술 나오던데, 그것도 약간 좀 고증에 오류가 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. 그 본메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.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그 다리를 자기 스스로 절단하면서 아마 쇼크로 기절하지 않을까? 3분, 그걸 3분 내에 자른 다음에 본메로를 꺼내서 하나란 거는 너무 가혹한 게임이 아닌가. 그건 웬만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못 버틸 것 같은데. 하여간에 그래서 그 간호사분은 그래서 돌아가셨고, 그 거기 나오는 제일 메인 빌런이라고 그러죠. 의사하면서 그 어떤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서 사기를 하는 그 사람이, 그래서 멀리 있는 뭔가를 짚기 위해서 그 말한 간호사 그 사람의 소장을 꺼내가지고 마치 훌라후프처럼 그 뭐죠,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, 그거를 매듭을 날리듯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, 그 아주 무딘 칼로 그냥 뭐 배를 뭐 쓱쓱 문지르더니 소장을 그냥 소세지처럼 막 꺼내던데,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소장이라는 게 모든 장기가 그렇듯이 그 뒤에 있는 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뒤에 있는 복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. 그냥 막 흔든다고 막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뒤에 고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, 그 짧은 시간 한 몇십 초 안에 그 아주 그냥 무딘 쇠붙이 같고 이런 메센테리라 그러는데, 이런 거를 다 절단해서 그 소세지를 다 뽑아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 그렇게 예쁘게 다 소세지만, 그러니까 배를 연다고 그냥 소장이 그냥 줄 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이렇게 다 뒤에 복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거를 절제해줘야지 이렇게 소장이 꺼낼 수 있는 거라서, 그 부분도 약간 고정상의 오류가 있네요. 그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대장이 아니고 소장이었고, 대장은 특별히 더 그 복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없고, 소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해부학적 발생학적으로 볼 때 그 이게 돌아가면서 메센테리가 모든 소장의 그 끝에 연결돼서 뒤에 붙거든요, 여기 복벽에.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메센테리 있죠, 스몰 바울 메센테리, 이런 식으로 뒤에 붙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무딘 날붙이 갖고 그 소세지를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런데 너무 쉽게 그 사람도 어쨌든 의사라서 그런가 설정상. 아무튼간에 그래서 의학도 입장에서 봤을 때 소우 10을 봤을 때 좀 의학적으로 고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싶은 거를 해봤는데, 그리고 전 그 말을 하는 거 깜빡했는데, 그렇게 의학계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런 불법 시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면허 박탈 뭐 그런 게 있었, 의료법 할 때 배울 건데,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. 그 영화에서도 보면 존 크레이머가 그 눈탱이를 맞죠. 자기가 뇌에 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췌장암 사기인데 뭐 어떤 그 제약회사에서, 그러니까 미러클 드러그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나왔는데,
그거를 공개하면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 숨겼고, 그거에 대항하는 어떤 정의의 사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치료를 받으면은 뭐 모든 게 다 날 수 있다,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과액 가진 전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식으로, 그 의료 사기도 아니죠, 그냥 사기입니다. 그런 게 있었는데, 절대 이런 이 채널을 보는,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체의학이라든지 보안의학이라든지, 사실 대체의학도 아닙니다. 그건 그냥 사기 이렇게 의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 의학이라는 게 통계 베이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, 그 어떤 대학, 우리 동양 의학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약이라는 걸 다 도구로 보거든요. 그런데 동양에서는 약간 얘기가 다르죠. 보통 얘기 나오는 게, 묻던 효자가 부모님이 아픈데 뭐 밤에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나무 밑에 있는 뭐를 캐서 다려서 먹이면 부모님이 날 것이다, 그런 보약 개념이 동양은 강합니다. 그래가지고 어떤 약은 좋은 것,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, 그 서양 약은 독약이고 동양에서 말하는 건 뭐 제가 이렇게 한약을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,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제가 좀 이런 조심스러운데, 이런 말하는 게. 그래서 하여간 그 뭐는 FDA라든지 그런 데서 인정받지 않은 그 자기만의 뭐 어떤 대증 치료, 자연 치료, 뭐 기도원을 간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도 그냥 의사를 믿고, 그 통계 베이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거기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영화 리뷰 채널